자,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협의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2배속으로 방송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리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진짜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절실함의 언어의 속도가 오늘 여러분들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로 알아서 우리 6분이 지금 방송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내용보다 그 내용을 둘러싼 그 형식이 우리는 지금 갖춰져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페트롤 전국이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양봉 총장님 전에 김동원 총장님, 박성태 원내 총장님 전에 박명수 총장님을 여러 차례 모셔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대학의 현 주소를 살피고요. 기업들과 연계하고 정치권 또 지방자치 각자 도생하고 있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지금 양봉 총리 국제 컨벤션 센터 오픈 전에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도지사부터 각 대학 총장들, 국회의원, 기업 다 모셔가지고 거기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오늘 안진영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스템 다 좋고 예산 다 따오고 각자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과는 먼 이야기로 가고 있다. 배는 준비되어 있는데 배를 누군가는 노를 저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고 그 누군가는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배 탈 사람은 누군가 알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무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총장님은 말씀 서두에 계속해서 대학이 잘해야 됩니다. 대학이 잘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우리 현대자동차의 우리 임만규 공장님. 예,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학은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한테 맡겨놔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 대학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대학은 씨앗을 만드는, 없는 씨앗을 만들어내는 진짜 연구기관, 그 부분에서 씨앗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업에다 주고 파종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파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기업은 뭐 충분히 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를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라는 개념이라면 그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대학만 가서 대학이 혼자 그냥 어떻게 육성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인재가 육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데가 기업인데 그럼 기업과 명확하게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대학 참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해야만 국민들께서 만족하는데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연구중심 대학은 사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안진영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은 사실은 거기에 맞는 또 대학들은 중소기업 지원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연구중심 대학인 우리 전북대학교는 뭐 양자 컴퓨터랄지 또 피지컬 AI랄지 뭐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만드는 데 충실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을 점점 더 내년부터는 찾아가고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트롤 전북을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멍석토론 특집을 기획하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진행자로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5개 분야 제가 아는 것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해드리는 전달자로서 진행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진행을 하면서 우리 6분의 패널의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의 흔적이 오늘 6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양호봉 총장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답변자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더 많은 고심을 하시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도민분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꾼들을 뽑아야 할지 아마 이제 이런 고민도 또 나름의
평가도 하실 것 같습니다. 5분의 발제자 그리고 우리 양홍 총장님의 이제 중심 속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발제는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수소 분야의 미래 산업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임만규 공장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뭐 많은 말씀들 좀 해주셨고 그런데요. 현대자동차 상용 공장이 전주에 와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나름대로의 책임감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개선을 해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 LT2라는 신차 투입과 수소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미래는 우리가 이제 그 AI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와 환경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건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조금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수소 산업 과연 앞으로 이대로 가능한가, 괜찮은가? 뭐 수소 산업이라면 좀 너무 좀 엄청나고 그 안쪽에서 모빌리티만 가지고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소 산업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수준은 이제 태동기를 지나서 유아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쳐서 발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걸 케어를 해줍니다. 어머니가 케어를 해주는데 수소 사업도 한 기업이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 단계나 이런 부분들 유통,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과정까지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그 산업군입니다. 그거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또 그리고 지자체가 나서서 나름대로의 그 성장할 때까지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해서 우리 기업의 돈의 이제 수준에부터 해서 많은 부분 이제 이중희 교수님 뭐 전북대 계시지만은 그런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육성해서 발전시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회사가 있어서 수소 용기를 만들고 또 유통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어떻게 육성을 시킬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현대차가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함께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생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는 수소 버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수소 버스를 저희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하는데 결국은 현재는 보조금 없이는 유통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가 출퇴근 버스를 아직도 수소차를 많이 사용을 못하고 내연기관차를 사용한다면 과연 밖에서 바라볼 때 어떤 형식으로 바라볼 거냐. 근데 이게 현대차가 다 안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는 출퇴근 버스를 현대에서 생산된 현대차를 가지고 현대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협력사들로 관광업체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로서도 수소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수소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런 보조금을 받고 성장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일정 부분 어느 기간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원가도 절감을 해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산업군이 돼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도 전기차도 처음에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신산업을 그렇게 육성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련된 도라든지 시, 군에서 버스 업체 이런 보조금을 좀 지급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좀 육성을 좀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소비, 유통, 그다음에 생산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소의 연료 시대의 천문을 선택해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수소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지자체나 소비자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전체적으로 연계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소 하나의 현대자동차의 일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연관된 오늘의 공통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현대자동차는 소부장에 있어서는 탄소에 또 도움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수소와 탄소는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수소 탱크, 수소 저장 용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MEA 쪽에 각종 소재들, 뭐 GDL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촉매 담지체 이런 것들은 다 탄소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그 소재가 이제 서포팅이 돼야 되고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수소 산업을 바라봤을 때 예.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만큼 수소 산업이 잘 발달된 데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 발달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뭐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서 인프라도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수전해 같은 것들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전주시하고 전라북도는 수소 버스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는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런 의지도 갖고 있고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거 수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이송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탄소와 같이 또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 산업은 전라북도에서 꼭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좀 아쉬운 이제 뭐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안 되고 또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업에서 개인이 또 감당을 하게 하면 엄청난 좋은 사업이지만 그걸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빵이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빵을 만들지 못하면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잠깐 그 안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간암을 낫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10억이야.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의 그 기술력이 기업은 당연히 그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MEA 기술이라든지 그 스택의 원천 기술 이런 능력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들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 협력사들은 본배를 만드는 수소 본배를 만드는 이런 기술력 이런 것도 향상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좀 더 들어가 보면 탄소 기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지금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 도레이 자재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효성이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원천 기술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정말 그 이 5개 분야의 문외한인 제가 입만 살아 있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협의회 이제 안진영 회장님이 중추적으로 굉장히 주도적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기업대로 들어왔는데 기숙사가 없으면 출퇴근을 어디서 합니까? 기업이 숙소까지 제공하면서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공장과 기숙사를 탄소 소재를 활용하고 우리 출퇴근을 수소차로 하고 그다음에 그 숙소에 또 공장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AI 기술을 이용하고 그 인재는 전북대학교와 같은 대학에서 보내고 이러한 구조가 지금 안진영 회장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유기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인사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곳에 석박사들, 그곳에 필요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아마 핵심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안진영 회장님 어떠세요? 예, 금방 요약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런 기반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업이 나타나는 그 산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다 집약이 돼서 AI, 수소, 탄소 이런 재생에너지가 모든 기업 활동에 관련돼 있고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저희도 사회에 환원도 하고 공유도 하고 어떤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쭉 보면서 이번에 정부한테 건의할 것이 사실은 이제 제가 10년 동안 기업들이 왜 전라북도 위주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이게 여기 와가지고 부도가 나서 돌아가는 기업들이 면담을 해보면 창업 기업이 그 100을 잡으면 80이고 그 80에는 또 돈의 외액 기업들이 더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인력 감소나 이런 것이 또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제가 이제 그 뭐 병원을 예를 들면 제가 면담을 해보면 그게 이제 대출이나 마케팅이란 말이죠. 말은 진짜 쉽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종합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야겠구나. 사람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고 없는 사람이 그 은행을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식품 산업을 육성시켜서 기업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저 식품산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뿐이지 사실은. 그러면 그걸 들어와서 그분들이 여기서 기업하기가 좋게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인프라도 퍼스트 인프라, 세컨드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나 숙직이나 이런 그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프라는 아까 같은 금융이랄지 이제 R&D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 세컨드인데 저희가 딱 그냥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테이크오프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륙을 못 해요. 경기에 연착륙처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전라북도 갖고 있는 원료 중개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 기관들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원료를 모아가지고 저희들 기업을 써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창고도 안 돼 있고 그걸 물류를 해야 되는데 물류에 쉽게 말하면 WMS나 TMS나 이게 자동화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정부가 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반쪽 나가지고 그 기능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기능을 활용 못 해요. 결론적으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들어와서 창업 기업이든 이전 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 들어와서 기업이 놓고 해서 기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합병원 역할 플러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새만금을 보면서도 자꾸 정치적인 어떤 큰 틀만 얘기인데 사실 기업들이 요구하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를 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여주거든요. 왜? 국민들이 얘기하니까 야 이건 뭐가 안 좋다. 수출도 하려고 하니까 보세교육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보세교육 지정에서 수출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그 기능을 한 10가지 센터를 만들어서 이 R&D보다는 플러스로 해서 그 우리 그 K푸드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기능이 있어야겠다 해서 제가 8년 동안 이 8개 센터를 중심으로 종합 비즈센터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 들으면 종합병원 역할하고 비즈니스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게 그래야 기업이 삽니다. 나머지 R&D는 그게 선행되고 나서가 하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보면은 피라미드형이에요. 기본 인프라 플러스 대출 금융 플러스 R&D 플러스 공장을 짓고 나중에 이제 브랜드가 육성되는 하나의 현대자동차가 나오기엔 브랜드가 삼성에 나오는 브랜드가 있으면 혼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밑에 수많은 그 협력사와 그 밑에 있는 개인 그 중소기업 출발해가지고 나온 그런 그 업력이 필요한데
그 업력을 전라북도가 좀 잘 봐가지고 국가식품 컬렉터라는 국가산단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160개인데 부르면 130개 계약돼 있습니다. 현재 현행이. 그리고 이제 중국이 88개입니다. 그런데 다 완공이 되면 1단계가 160개 정도 되고 2단계가 7, 80개인데 2단계는 이제 펫 한람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250개가 기업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이 작더라도 아이콘 기업 같은 기업을 만들면 굳이 큰 기업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아까 말한 여기에서는 뭐 아까 AI지만 지금 뭐 펫 산업이랄지 한랄 산업도 굉장히 지금 모델도 못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유럽은 난리인데 그런 것들을 멀티플레이하게 해서 육성시키면 그게 아마 전라북도 모든 식품 기업들이 우리 국가산단에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다 노컬해서 들어와서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농민도 예. 살고 기업도 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진행자로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가의 전략 미래 산업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박식 대표님이 20대에 시작한 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말 이 불모지에 불과한 그 시장에서 전국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행정의 아쉬움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그 경험담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이 가장 아쉬웠고 부족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자랑을 조금 하면 이제 작년에 인천공항 자체가 이제 알리백공항으로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천공항의 모든 공항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가지고 돌리겠다 하고 세계 최초로 알리백공항으로 하겠다. 그 야심차고 해서 작년에 15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저희들이 입찰해서 수주를 해가지고 설치까지 다 완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 알리 한 15, 2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알리.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겠죠. 인천공항 하나로 보면. 근데 우리 이제 비단 우리 전라북도로 이제 좁혀 보면 이 전라북도에는 이 풍력 관련한 회사들과 제조사들과 또 태양광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인버터라는 기기가 있거든요. 예. 그 인버터라는 뭐 직류를 규르로 바꾸는 인버터라는 기기를 만든 회사가 군산에 2개가 있거든요. 그 대기업군이 OCI하고 그 플라스포 현대 그 중공업 그룹의 플라스포 2개가 들어와 있고 인버터 회사가 또 하나는 그 풍력 발전기를 그 아까 그 날개를 만드는 국내 유일 회사 휴먼 컴포지트가 블레이드. 군산에도 예. 둥지를 들고 있고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그 하부 구주물 만드는 회사들이 현재 군산에 그 3일 CNS라 현재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거의 1, 2 정도 하는 풍력 발전기 유지 관리 회사가 군산에 지금 와 있고 이런 모든 지금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재생에너지 쪽에서 보면 이 지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그 자치단체장이랄지 이런 분들을 보면 유행이 일단 재생에너지는 한 물이 간 것 같고 이제 다들 AI 하니까 데이터 센터 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지금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새만금이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오셔가지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잖아요. 현재 7년이 됐거든요. 현재 그때 당시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 벌써 수상태양광이 1.2기가를 완공을 했어야 되고 또 나머지 0.9기가와트는 2025년에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첫 삽도 못 두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믿고 SK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200메가 2조 정도에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왔는데 하세월이라는 그 대한광이. 근데 벌써 울산의 데이터 센터는 2029년에 중공 목표로 한다고 그래요. 뭐 GPU가 6만 장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로 거기에 대한 전력 시설도 한 100메가와트급으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울산보다는 우리가 한 7년 5년 앞섰었는데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는 데는 타 지역이고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언제 첫 삽을 뜨는 건지 사실 지금 감도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정부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했는데 지금 그 123대 과제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그 부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초격차 기술 10대 기술 계좌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환경 기후 문제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관심 갖는 거거든요. 아, 단역 구성 매출 다 들어가는 있어요. 네. 다 들어가. 근데 이게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게 여기다 지금 돈을 준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여기다 지금 10대 기술에다가 다 이게 들어오면 여기 5개 기술 다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북이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요. 아니, 정부에서 투자를 그래도- 100억, 한 겹에 100억까지 준다고 하던데 보니까 왜 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믿고 공장을 짓고 한 회사들이 이미 부도난 회사가 여러 개가 이미 속출했고요, 군산에. 또 이제 그 자금난에 빠진 회사들도 지금 많고. 왜냐면 그거 이제 새만금 이 재생에를 믿고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하고 했다가 7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철수도 안 듣잖아요. 그 회사들이 견딜 그렇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파산도 한 회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지만 예를 들어 AI를 하겠다. 전라북도가 피지컬 AI 또 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I 센터나 재생에너지는 전력 인프라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난제. 이 동네마다 송전솔로 결사반대 지금 플랜카드가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송전솔로 경과에 지나가는 예정지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결적으로 그 정치권에 좀 나서서 자, 주민들하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 좀 잘 들어주시죠. 우리 총장님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릴 텐데요. 학교 안에서지만 유일하게 선출직이시잖아요. 선출직에 우리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3선 연임 제한이 있고 물론 이제 총선은 국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당선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서 정책과 공약을 매니페스토 실현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정책을 내걸고 당선이 되는 걸 목적으로 가고 있는 이 지방자치 30년의 목습에서 지금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그에 걸맞게 정책과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때는 대학에서 30년 넘게 가까이 경험하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흔적이 정책과 공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받아서 총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일침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5분도 그 목소리에 아마 힘을 실어주실 것 같습니다.